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오아시스 나는 부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유튜브를 찍는데요. 아까 또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유튜브로 지금 녹화합니다. 당분간 녹화를 한번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도 이제 뉴스 기사로 본 부동산 시장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네이버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도 죽겠는데 3기 신도시 우린 어떡하라고 국민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김포 등 2기 신도시 중심으로 9.21 대책 후폭풍이다. 9월 21일 날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왜?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는, 지금, 양도세 중과, 앞에, 제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규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더 이상, 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9월 21일 날 발표는 찔끔했어요. 3기 신도시 4곳에서 5곳을 조성해가도 밝혔다. 실질적으로는 30군데 30만원가? 20군데 20만원가를 하기로 했는데, 급하게 추석 전에 그것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민심잡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그만 발표할 바에는 나중에 미뤘다가 확실하게 그냥 발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도심에 가까운 것도,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그린벨트 푼 것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떤, 완료가 되면은 발표하면은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 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지금 몇 군데 발표했는데 지금 반발이 많죠. 서울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2기 신도시 입주민들도 지금 3기 신도시를 어디를 하겠자면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중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기 신도시는 거리가 굉장히 먼, 아주 별로 좋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화성 2기 신도시. 그래서 서울 도심 3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교통 인프라가 좀 미비하다. 그런데 가까운 데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미분양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3기 신도시로 예정된 주민들도 불만이다. 과거 결정 번복에 악몽이 있고, 과거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못한 지역들이 거의 이번에 들어갈 거죠. 그리고 땅만 오르는 역풍을 우려한다. 3기 신도시로서는 땅값이 오르면 좋죠.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상받고 옆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근의 땅은 좋은데, 보상은 적다라고 말해. 사실 보상은 받으면 그린벨트에, 그리고 농림지역에 그만큼 보상을 못 받으니까, 저는 보상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3기 신도시 예적지들은 불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러면서 2기 신도시는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만 있지 사람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실질적으로 초기에 신도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통, 교육도 처음에는 나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기와 2기 중간에 짓는 3기 신도시를 하면은 2기 신도시가 토사구팽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2기 신도시가 어디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부터 경기 화성 동탄 1, 2기
김포 한강, 사실 동탄 인력이 굉장히 크죠, 정말로. 그 다음에 김포 한강도시도 한참 중행행 중이고, 파주 인정 신도시도 사실은 뭐 반 정도 했나? 광교는 거의 다 했고, 양주 옥정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위례는 거의 다 했고, 성남 판교, 고덕, 인천 검단 등 10곳을 조성했습니다. 정말로 대형으로 했죠. 자, 2003년부터 했다. 지금 2018년이죠. 15년이 지났어요. 15년.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자, 3기 신도시 지금 발표한다. 지금 부동산 상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사실 심리적인 영향은 미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땅을 매입해서 털을 닦고 분양을 할 때까지는 최소한 5년, 10년 걸려요. 5년 이내에 서울 부동산 경기는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발표하는데 현실적으로 특히 도시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심리적인, 물론 부동산은 심리가 반이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당장 공급은 안 된다 이거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대 분양했던 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15년 걸렸죠.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 지금 발표하면 10년 후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3기, 1기와 2기 중간에 하니까 2기 신도시 분양받을 사람들이 참고 기다리자. 3기가 하면은 더 갖고 좋으니까 이걸 사야지 기다렸다가는 결국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것도 지금 할 게 많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강, 옥주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걱정할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심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2기 신도시가 되는 과정에 이것만 하기도 사실은 바빠요. 이걸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사실 뭐 한 2년 전, 1년 전만 해도 뭐라 했어요. 2기 신도시 외곽에 입주량이 많아서 입주폭단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굉장히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양질의 아파트의 공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량을 왕창 늘리는 게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양질 아파트를 많이 분양을 하고 필요한 것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엄청 많이 하면은 앞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오히려 그게 정책상 서울 도심에 가까운 곳에 새 아파트 그래서 오히려 외곽지에 많이 짓는다는 것은 강남이나 아니면은 양질의 아파트 도심에 지금 한 것이 오히려 희소성이 더 생기는 거죠. 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못하니까 규제를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양질의 아파트가 희소성에 의해서 지금 새 아파트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가 더 가격이 오르죠. 외곽지보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기 신도시 아파트 반경 20km에 위치하는 것이 비교할 때 2기 신도시는 30km 되는 문제다. 1기 신도시는 20km 반경인데 2기 신도시는 30km라. 그러면 3기 신도시는 25km 정도 되겠죠. 2006년 판교, 검단 2기, 경기 오산, 충남 아산 등 사업은 취소됐거나 축소됐다. 결국은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또 하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거나 입주를 꺼리는 일이 발생했다. 발생했다. 과거고 지금은 거의 분양 다 됐죠. 아니요. 충남 아산 같은 거는 안 된 것도 있죠. 경기 오산, 뭐 검단 2구, 외곽지요. 김포 한강도시는 안 됐다가 지금 거의 다 됐죠. 분양이. 그리고 그쪽에 지하철 역세권이 내년에 개통되면은 뭐 나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만 해도 외곽 지역은 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 도심보다도 외곽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 아파트보다도 오래된 아파트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좀 과도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했다. 이런 것은 과거에 대구에도 미분양이 제일 무덤이었고, 반값 아파트 하면서 막 홍보를 하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10년 전은 저도 이제 분양권을 하고 많이 활성화했을 때, 그런 기억나고, 김포 지하철이 연장됐다. 연장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2기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GTX를 지금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GTX를 끌고 와서 2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깝게 진입을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3기 신도시 발표보다도 GTX를 좀 빨리 앞당겨서 그쪽에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떤 인프라 구축에 대한 IOC 사업을 굉장히 지금 줄이고 있는데 그걸 좀 대충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거. 굉장히 IOC 사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듭니다. 정부가 신도시를 지어놓고 만하고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민은 안 한다. 사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 오늘의 욕점은 이거예요. 사실 이 내용보다도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지금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동산 폭등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막지를 못한다. 왜? 최소한 5년에서 나는 10년 내 완공돼서 입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15년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심리적인 어떤 것의 영향만 미치지 실질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그 양질의 아파트를 굉장히 공급을 하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말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하려면은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분양가 상한제 문제, 양도세 문제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로또 아파트가 생기면서 서로 살라고 로또 분양을 하면서 청약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서울 아파트를 중과세를 하니까 매매를 안 하죠. 매매를 안 하니까 물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중과세를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중과세를 함으로써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결과. 중과세니까 안 팔죠. 그러니까는 수요자는 있고 매도자는 없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같이 하면서 오늘 기사를 요걸 여러분과 공유하게 했는데 여기는 정말 13분이네요. 여기 보면은 딱 맞는 시간이에요. 13분. 10분 내외의 짧은 어떤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여러분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오아시스 오면은 카페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부의 나침판을 책이 출판한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 책의 내용에 있는 것을 테마별로 잘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어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라도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오아시스 나눔 부자였습니다.